한번 보신 건가요? 처음 보시나요? 며칠 전에 어느 한 동지가 이 김창옥 씨가 쓴 책을 한번 선물을 해주셨습니다. 그걸 계기로 그전에도 가끔 이제 이분 강의를 듣기도 하고 우리 그 원불교 청소년 지도자들 모임에서 초청 강의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책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기억나는 강의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서 같이 한번 감상을 했습니다. 네,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기 전에 가장 사이좋게 지내야 될 중요한 사이가 누구이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. 아마 영상을 보고는 좀 눈치채셨나요? 예. 물론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가요? 부부가 우리 그 촌수를 따질 때 부모는 1촌이죠. 부부는 몇 촌이에요? 부부는 촌이 없습니다. 그냥 무촌이고 부모는 1촌이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1촌이고 형제는 2촌. 예, 2촌이고 이제 부모님의 형제들은 3촌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다음 이제 2촌의 자녀들끼리는 4촌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이 가장 가까운 사이는 물론 부부이겠죠. 그만큼 부부 사이가 우선 가장 잘 지내야 되고 부모와 잘 지내야 되고 형제와 잘 지내야 되고 가까운 사이부터 잘 지내야 이것이 이제 잘 지내는 사람, 사이가 좋은 사람, 그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,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무촌이라고 하는 부부가 가장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자신과의 사이.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 참 묘하다. 여러분 자신과의 사이가 좋으세요? 나와 사이가 좋으세요? 좋습니다. 예. 사이가 좋은 사람은 보면 어떠세요? 좋은 거 먹을 일 있으면 예, 같이 와서 한번 먹고 싶고 좋은 데 구경 가면 같이 한번 구경 가고 싶고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는 세상 못 가지더라도 좋은 사람에게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.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러세요? 자기 자신이. 네, 맞아요. 맞아요? 이 나 자신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건가? 자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. 자기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. 근데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다 해요. 근데 정말로 내 자신이 그렇게 좋은가요? 나와 내 자신과의?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, 마음이 예.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예. 느꼈어요. 그렇죠. 네. 근데 사이가 좋다는 것은 뭔가요? 연인 관계가 되면 아마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할 텐데 연인도 내가 바라는 어떤 기준, 너는 예쁘니까 내가 사랑해, 너는 돈이 많으니까 사랑해, 너는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해, 이거는 정말로 사이 좋은
물론 제 자신에게도 하고 싶고 교도님들께도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. 내 자신을 위해서,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에게 선물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격려해 줄 건가. 첫 번째는 나의 이 육신, 내 몸을 좀 잘 돌보라.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,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혹사하지만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듯이 내 자신을 한번 위해 줘 보라. 여러분들은 돈을 쓰는데 왠지 아까운 부분이 있으세요? 어떤 데는 돈을 잘 쓰는데 어떤 것은 돈 쓰려면 굉장히 아까운 곳 있죠.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 생필품 사는데 그 돈이 아까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대요. 아까 좀 전에 강의 들은 김창옥 씨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, 자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지방으로 출장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그 모텔에서 그냥 잠을 잤대요. 뭐 자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좋은 데 자는 거냐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도 좀 나아졌고 좀 이제 이렇게 인지도도 높아졌을 무렵 어느 호텔에서 주관하는 그런 그 강의가 있었답니다, 지방에. 그런데 이제 그 호텔에 가서 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이제 이렇게 무료로 이제 잠잘 수 있도록 해줘서 본인은 그 호텔 방값만 차라리 나를 주면 나는 모텔에서 잠자고 그 나머지 돈으로 차라리 다른 유용한 것을 쓸 수가 있을 텐데,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막상 이제 호텔에서 자고 나니까 보통 모텔에서 잤던 것보다는 그 잠자고 난 아침이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상쾌하고, 호텔이 비싸긴 하지만 호텔에서 자고 나면 그만큼 그 상쾌한 그런 그 시설들이 되어 있으니까.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호텔에서 자야 되겠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. 그런데 호텔에 가면 꼭 하는 게 있대요. 호텔에 비치된 그 샴푸 뭐 이런 것은 이제 쓰고 나머지 그 일회용품 해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다 걷어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. 아까워서 나중에 쓰려고. 그런 걸 자기 돈 주고 살려면 아깝대요. 면도기들 어떻게 쓰세요? 보통 일회용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일회용도 좋게 나오죠. 그런데 목욕탕 가면 그 일회용 면도기들이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.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 쓰고 나면 이제 일회용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러는데, 저도 그렇더라고요. 그 일회용 한 번 사면 버리기가 굉장히 아까워서 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거 하나 주워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씻어서 그 목욕탕 가면 사우나실 있잖아요. 뜨끈뜨끈한 거기 좀 들어가서 그걸 놔두고 한 30분 이제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소독도 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서 그거 꺼내서 제 면도하고 그것도 가지고 옵니다. 근데 어쨌든 한번 쓰다 보면 그게 이제 너무 달아서 잘 안 들게 되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얼굴에 상처도 나고 그렇죠. 아마 김창옥 씨도 그랬던가 봐요. 그래서 한 돈 10,000원 주면 사실 뭐 몇 달 쓸 그 면도기를 사는데 그 돈 10,000원 쓰기가 아까워서 썼던 걸 또 쓰고 썼던 걸 또 쓰고 하다가 상처도 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. 각자 그런 게 있으세요? 저는 먹는 거에 돈을 좀 쓰기가 아까워요. 나가서 사람 대접할 때는 그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대접은 잘 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먹는 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. 이 교당에 있으면서 교도님들이 뭐 이렇게 반찬 대체로 이제 공양하고 또는 중간중간에 주중에도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갖다 주시고 하셔서 잘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만은, 어쩌다가 이제 반찬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반찬 사 먹으러 뭐 반찬 산다든지 뭐 그런데 돈 쓰기가 아까워요. 대공교무가 있으니까 이제 대공교무가 점심은 같이 먹고 아침 저녁은 이제 저는 혼자 먹잖아요. 그러면 웬만하면 대공교무 그냥 있는 거 먹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도
또 이제 저 혼자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대공교무까지 이제 그러기는 그러니까 대공교무는 보고 없으면 이제 대공교무도 아마 그럴 거예요. 본인이 먹기 위해서보다는 제가 있으니까 아마 또 시장 가서 사오는 것 같아요.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반찬 사오는 일이 있기는 해도 제가 나가서 반찬 산 일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게 가만히 보면 그 김창욱 씨 이야기는 그래요. 남들이 보는 데에는 투자를 잘해요. 차도 좋은 거 사고 옷도 겉옷은 좋은 거 입고 그런데 속옷은 대충 입고 이제 그런 거죠. 내 그냥 양치하고 이런 거 뭐 면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살 투자를 잘 하지 않고 근데 정말 남이 보아주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 자신에게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. 정말로 내 자신을 위해 줘 보자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요즘 뭐 반려동물 뭐 페코니즘이라고 그러나요?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경제가 상당히 그 많다 그러죠. 뭐 특히 개만 하더라도 개에 관계되는 이런 그 경제 규모가 상당한가 봐요.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참 뭐 사람은 배반해도 뭐 반려동물들은 배반하지 않으니까 더 이제 이렇게 내가 정을 주는 만큼 같이 이제 정을 주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많은 그 관심들을 갖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반려동물의 그 반전이 있는데요. 내가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이제 이 반려동물도 사람한테 안기고 좋아 그러는데 내가 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홀대하면 반드시 보복을 한대요. 네, 반려동물도 뭐 물건을 막 흐트러 놓는다든지 엉뚱한 데 가서 뭐 배설물을 놔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.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해코지 하는 이야기 들으셨고 또 아마 겪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. 근데 내 몸을 반려동물처럼 좀 케어를 하면 좋겠다. 관리를 하면 좋겠다.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 사람 몸도 이 육신을 내가 잘 관리하면 반려동물을 내가 잘 관리해 줬을 때 나에게 늘 귀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좀 홀대하고 무관심하면 얘도 나한테 그런 그 보복을 하는 것처럼 내 몸도 그렇대요. 늘 관리를 해줘야 된다. 무릎이 아프다, 허리가 안 좋다. 반려동물처럼 그 일을 늘 관리를 해줘야 된다. 저는 이제 허리가 가끔 안 좋아서 한 번씩 어떤 때는 허리를 이렇게 세면하려고 허리를 숙이지 못할 정도로 아픈 때가 있어요. 그것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병원에 가보면 약간 이렇게 그 협착 증세가 있긴 해도 그게 무슨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척추 주변의 이 근육을 잘 이제 발달시켜서 척추의 움직임에 내 허리를 숙이더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근육이 지탱을 잘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근육이 좀 약해져 있거나 그러면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척추에 무리가 가니까 통증이 온다는 거죠. 근데 저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교무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. 본인이 그런데 그게 딱 주기적으로 오더래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한 번씩 그런 그 아픈 상태가 되면 일도 잘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엄청 다운되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. 근데 본인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허리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언제부터인가 그 증세가 없어졌대요. 허리 아픈 증세가.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꼭 그 상황인 것 같아요. 조금 허리가 안 좋으면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을 좀 들이다가 그 증세가 없어지면 또 그게 소홀해지고 그러다가 또 아파오고 아프면 또 그게 또 신경 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반복해 왔지 않은가. 그런데
자기 매일매일 그런 그 일과표를 정해가지고 꼭 운동하는 시간을 놓고 해온다.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.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고 제 자신을 관리해 온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허리가 특별히 뭐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. 어쨌든 이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 공을 좀 들여보자. 위해줘 보자. 케어를 좀 잘 해보자. 그것이 1차적으로 내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길이 아닌가. 또 내 마음, 내 감정을 좀 잘 돌보아줘라. 지난 주말에 우리 연화단 이렇게 주간법회 하면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에 대해서 우리 강연하신 송성현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경청하라.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말은 상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. 경청하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느 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에게, 엄마, 우리 반에 늘 왕따당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의 그 왕따당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? 그 엄마에게 그렇게 상의를 했다.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왕따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내가 가서 친구하고 싶다.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면 아마 쉽게 허락하지 싶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느냐. 너도 왕따 되려고 하느냐.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나무란 거죠. 그날 밤 그 아이는 자기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거예요. 그 왕따 당한 친구가 본인이 엄마 내가 지금 그래. 그 말을 못하고 엄마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.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이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의 소리에 바깥의 누군가가 나의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가장 귀 기울여줘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. 내가 내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줘야 되는데 왜 너는 그러냐. 자꾸 나를 닥달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아마 그런 경우들을 많이 지금까지 걸어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다들 오셨겠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 여기까지 잘 왔어. 내 자신에게 좀 더 귀 기울이고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듬어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대로 부정하고 내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인정받고 내 자신에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그만큼 배려하고 그런다죠. 스스로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바깥에서 그 인정받기를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한없는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스스로 아까 우리 김창옥 씨 이야기한 것처럼 우울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,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, 그건 자존심. 자존심을 지키겠다 하는 말은 그 상대가 상대입니다. 타인입니다.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과는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.
내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를 나 자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. 그런데 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 남들에게도 배려도 잘하고 남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. 어쨌든 나 자신과의 사이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가족과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,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를 잘 좋게 지내는 그런 우리 공부인들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, 뭐 공지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다음 주는 이제 법회 휴무하기로 한 날입니다.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가족들과 그런 그 사이 좋은 시간 보내고 8월 첫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